이 세상의 어두운 이면 속에는 몇몇 단체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심지어 과거 900여 명이 지도자를 따라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히트작 돼지와 뱀과 비둘기에서 모두가 죽음까지 불사하며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이비 종교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절대 사이비 종교에 속지 않아.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할리우드의 대스타 톰 크루즈마저 모두 사이비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이언토로지교의 영향을 받았고 아내와 아이는 결국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 이해하기 힘든 사이비 종교단체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8년 남미 북부에 위치한 국가 가이아나 정글 깊은 곳에 세상과 단절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단 몇 시간 만에 거의 1000명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심지어 거의 300명이 넘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섬뜩했던 종교적 비극 존스타운 대학살 사건입니다. 지구 반대편인 이 작은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미스테리한 단체 인민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미스테리한 단체의 리더의 이름은 짐 존스. 1931년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의 극단적인 인종주의 단체 KKK단의 중요한 지역 간부였습니다.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아 존스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존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세끼밥도 못 먹을 정도로 집이 가난했는데요. 때론 허름한 옷을 입은 채 길바닥에서 구걸했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살았습니다. 게다가 존스는 아버지의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대학에 진학 후 존스는 인디애나폴리스의 교회에서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현지의 흑인과 가난한 사람을 도왔지만 당시 민권운동은 아직 전개되지 않았었고 사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스는 지역 교회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열정적인 존스가 사실은 공산주의 광신자였습니다. 그는 스탈린, 마오쩌둥과 히틀러를 매우 존경했는데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포로군에게 나치식 경애를 한 적도 있습니다. 1950년대 초 존스는 인민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열정과 파워풀한 연설을 통해 다양한 인종평등과 사회정의를 전파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무료 음식과 주택을 제공해주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수많은 흑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그의 열성적인 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민사원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존스의 통제 욕구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머지않아 세상을 파괴할 핵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말을 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존스의 행동과 단체의 운영 방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언론과 미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존스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서 교회의 운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에서 자급자족하고 평등한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들어 존스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점차적으로 존스의 지배는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얼마나 엄격했을까요? 남녀가 반드시 따로 살아야 하는 것 외에도 그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연애하거나 헤어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존스의 방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반항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더 변태적인 것은 그는 여성 신도들을 마음대로 강간했고 심지어 관계 후 서로의 감정을 나누도록 강요했는데요.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게다가 존스타운 주민들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존스는 이른바 백야의식을 자주 진행했습니다. 집단 자살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인데요. 그는 모든 신도들에게 빨간 음료를 마시라고 명령했고 이 음료를 마시면 45분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도들이 이를 따르고 나면 사실 이 음료에는 독이 없으며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런 훈련을 통해 그는 신도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신도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통치는 일부 신도들의 반항과 외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78년 11월 미국 국회의원 레오 라이언은 조스타운에 가서 이 미스테리한 공동체를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라이언 의원은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이끌고 존스타운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미국에서 온 조사단을 열렬히 환영했는데요. 그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라이언과 기자들에게 자신들은 존스타운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아무도 학대와 강요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죠. 눈앞의 현실을 본 라이언 의원은 어쩌면 존스는 소문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었죠. 조사단이 존스타운을 떠나려던 순간 한 여성 신도가 갑자기 긴장된 표정으로 조사단원의 손에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존스타운은 사회주의 강제 수용소입니다. 존스타운 탈출을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후 라이언은 존스에게 떠나기 원하는 주민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은 컨트롤 프리크 통제 광존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그는 격분하며 반드시 이렇게 배은망덕한 배신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그는 바로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고 대범하게 조사단에 동의하는 척하면서 일부 주민들을 데리고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존스는 뒤에서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언 일행이 존스타운을 떠난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탈출한 사람들이 존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기쁨에 잠겨있는 순간 펑 소리가 났고 한 승객이 갑자기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기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존스의 충실한 신도인 레리 레이튼이었습니다. 그는 존스의 명령에 따라 존스타운을 탈출하려는 주민들 속에 잠입했고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몇 명에게 총을 쏘고 나서 성공적으로 제압되었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존스가 대대적으로 무장 경비대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 수는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들은 트럭에서 뛰어내려 비행장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과 라이언 의원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존스는 이 사건이 미국으로 전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모든 신도들에게 평소와 같이 백야의식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도들은 평소와 같이 작은 컵의 붉은 음료를 마시도록 요구받았고 이전의 훈련 때문에 신도들은 이런 충성심 테스트에 익숙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번 음료에는 정말로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마을 주민 909명은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마신 후 하나둘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짧은 시간 안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음료를 늦게 받아 다른 사람들의 처참한 상태를 보고 독약 마시기를 거부했는데요. 복종을 거부한 사람들 중 일부는 마을 무장부대에 의해 강제로 독약을 삼켰고 일부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중 수많은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예외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존스 자신도 독약을 마신 뒤 총을 들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참한 사이비 종교 비극 중 하나로서 조스타운 대학살로 불리게 됩니다. 잠시만요. 정말 아무도 음료에 독을 탄지 몰랐을까요? 청산가리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비록 청산가리는 낮은 농도에서 쓴 아몬드 맛이 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게다가 청산가리는 명확한 색이나 형태가 없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함께해요. 어메이징 토커. No way! Amazing Talker has more than 10,000 tutors worldwide and millions of students. It's one of the top 3 one-on-one online tutoring platforms globally? You can even book a trial lesson with the teacher first to decide whether to buy a course. Huh, and you can choose the time, place, and contents of the lessons yourself! And guess what? They even have AI matching to help you find the most suitable teacher. Unbelievable! You can find tutors for any subject. Math, Chinese,
chemistry? All these subjects have professional teachers offering customized courses. Huh? This is incredible. Is there anything else even more amazing? Clicking on a comment even gives you a $10 coupon. 여러분은 존스타운 대학살 사건이 이 중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섬뜩한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실 역사 속 사이비 종교 사건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모든 사건 뒤에 감춰진 진실은 사람을 섬뜩하고 숨막히게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악명이 자자한 사이비 집단 맨슨 패밀리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이비 집단의 우두머리는 바로 찰스 맨슨입니다. 찰스 맨슨은 1934년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게으른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맨슨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번은 맥주 한 캔을 위해 맨슨을 아이가 없는 웨이트리스에게 팔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환경과 맨슨의 우울한 성격까지 더해져 그는 학교에서 친구 하나 없는 괴짜가 되어버렸죠. 그는 온갖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여러 차례 절도 및 강도 범죄를 일으켜 교도소에 수감되었었고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들락날락한 맨슨은 점점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매력적이고 말솜씨도 좋았던 그는 전쟁, 경제 침체로 인해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사회 현실에 실망하며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갈구하고 있었죠. 그리고 맨슨의 등장은 그들의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켜줬습니다. 1960년대 말 추종자가 점점 늘어난 맨슨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맨슨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맨슨은 추종자들에게 이제 곧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인종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를 따르는 자만이 살아남아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종전쟁은 훗날 맨슨 가족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했고 예수와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마약을 사용해 신도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기회를 틈타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각인시켰죠. 그리고 당시 히피 문화의 정신적 지도자 비틀즈 1968년 앨범 수록곡 헬터 스켈터에서 인종전쟁이 임박했다는 예언을 자의적으로 꿰맞추어 자신의 예언의 이름도 헬터 스켈터로 지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맨슨 패밀리는 인종전쟁의 선구자가 될 것이며 전쟁에 도와서는 반드시 영향력 있는 백인을 살해한 뒤 이를 흑인에게 뒤집어 씌워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맨슨 가족이 공포의 테러 살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8월 맨슨은 추종자들에게 유명 여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에 침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4명의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살인 과정에서 임신 8개월이었던 샤론은 뱃속의 아이를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냉혹하게 무려 16번이나 찔렀습니다. 그리고 샤론의 피로문에 피그 3글자를 남겼습니다. 이 3글자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비틀즈 앨범 중 PIGIES라는 곡이 있습니다. 본주의와 권위 있는 인물을 상징하는데 맨슨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에게 돼지들 PIGIES를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맨슨은 비틀즈의 광팬이었겠죠. 맨슨 패밀리의 미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맨슨의 추종자들은 슈퍼마켓 재벌 라비앙카 부부의 집에 침입해 다시 한번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피해자의 피로 벽에 도발적인 문구를 남겼는데요. S2 피그즈, 라이즈 그리고 헬터 스켈터 등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종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은 라비앙카의 지갑을 흑인 구역 화장실에 버리고 흑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맨슨 패밀리는 계속해서 9건의 집단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잔인한 폭력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맨슨이 신도들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맨슨은 이런 행위를 통해 그의 신도들이 이미 이 사회, 가족, 그리고 친구와 완전히 분리되었고 오직 그와 가족에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은 맨슨 패밀리가 이 연쇄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할리우드 스타들과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맨슨 패밀리 중 한 명이 자신이 어떻게 샤론 테이트라는 여배우를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자랑하면서 경찰이 단서를 얻게 되었고, 그제서야 맨슨과 패밀리의 핵심 멤버 25명이 체포되었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맨슨에 대한 신도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은 법정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은 맨슨의 지시에 따라 질문에 답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앞다투어 맨슨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습니다. 1971년 맨슨과 그의 몇몇 추종자들은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맨슨은 자신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되었으며 심리적 조종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결코 죽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제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맨슨은 전혀 잘못을 뉘우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공적으로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둬 법의 제재를 받게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죠.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이비 단체가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는 톰 크루즈가 믿는 사이언톨로지입니다. 현재 사이언톨로지는 영국, 캐나다, 독일 및 기타 국가에서 사이비 종교로 정의됐습니다. 톰 크루즈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 톱스타들, 예를 들어 브래드 피트, 니콜 키드먼 등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언톨로지는 대체 어떤 종교일까요? 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 라파에트 로널드 허버드는 원래 SF 소설 작가였습니다. 1950년 그는 다이아네틱스 심리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사이언톨로지의 기초로 간주되는데요. 허버드는 책에서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이 잠재의식의 아픈 기억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정신적 성장을 방해하는 근원으로 여겼고, 이를 앵그레맨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심리적 트라우마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는 이러한 무의식에서 비롯된 심리적 트라우마가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다시 겪을 때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제거하기 위해 허버트는 다이아네틱스 치료법을 창안했습니다. 오디팅이라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속의 앵그램을 정화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허버트는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궁금해질 텐데요. 오디팅하더팅이란 무엇일까요? 사이언톨로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직 오디팅하더팅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프리클리어라고 불리고, 감사자 오디터의 지도를 받으며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게 됩니다. 사이언톨로지 교리에서는 사람이 불멸의 정신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 존재를 Fate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Fate에 의해 주도된다고 믿는데요. 자신의 Fate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Fate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오디팅 치료 과정을 통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사이언톨로지가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리 자체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건강을 추구하며 신도들이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이언톨로지는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걸까요? 심지어 톰 크루즈는 교리의 규정을 따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가장 사랑하는 딸과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 사이언톨로지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점은 앞서 언급한 심리치료와 유사한 오디팅하더팅 과정이 매우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언톨로지의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 금액은 그 이상인데요. 먼저 협회에 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가입비는 100만 NT, 매번 4천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여 교회의 핵심 활동인 오디팅하더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사이언톨로지는 명확한 계급 제도가 존재합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매우 미스테리한 고급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투자한 금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높은 등급의 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불한 비용이 VIP 레벨에 도달하면 더 많은 고급 교리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사람들이 더 의심하게 만들겠죠. 일종의 변형된 금전적 착취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또한 고급 치료 과정의 교재 내용도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사이언톨로지에서 치료 과정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세계의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내용은 고급 치료 과정에서 신도들이 접하게 되는 황당한 역사인데요. 외계인 제뉴엑스 ENU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뉴엑스 ENU는 7,500만 년 전 은하연합의 폭군이었는데 그는 수십억 명의 외계인을 지구에 가두고 수소 폭탄을 사용해 그들을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계인들의 영혼은 현대인들의 THTAN에부터, 즉 인간의 영혼에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정신적 혼란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교리에 따르면 일련의 교육과 오디팅과 더팅을 통해 신도들이 이러한 외계 영혼의 영향을 제거하고 정신적인 청결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뭔가 기이하지 않나요? 이 밖에 사이언톨로지는 반복적으로 법률 분쟁을 일으키고 정부 감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사기, 협박, 가족 분리 등의 문제에 연루되어 고발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톰 크루즈는 10년 넘게 딸을 만나지 않았는데요. 사이언톨로지 내부의 통제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부에 엄격한 통제와 처벌 제도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2015년 다큐멘터리 사이언톨로지와 신앙의 감옥에서 사이언톨로지를 벗어난 회원이 고위 간부들을 감금하는 더 홀이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다고 폭로하였고, 또한 다른 전 회원은 강제로 혀를 사용해 화장실 전체를 청소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언톨로지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를 통해 이 다큐멘터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리고 이러한 논란과 비판으로 인해 사람들은 사이언톨로지의 실제 모습에 대해 많은 의심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오늘 언급한 사이비 종교들이 사실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존스타운, 맨슨 패밀리, 그리고 사이언톨로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우선 사이비 지도자들은 매우 능숙하게 인간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마치 존슨이 유색인종,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 불만을 이용한 것처럼요. 전쟁이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했습니다. 맨슨은 자신감이 없고 방황하던 젊은이들에게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제공했죠. 또한 동조 효과도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였습니다. 존스의 사악한 백야 계획이 바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스는 집단 압력과 동조 심리를 이용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신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줬고, 결국 그들은 파멸로 향하게 되었죠. 게다가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로 의심받는 사이언톨로지 신자들도 이미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체제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학비와 시간을 투자했으며 무의미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바보 같은 일을 했다는 느낌을 상쇄하려고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또한 스톡홀름 증후군도 사이비 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종수법 중 하나입니다. 사이언톨로지 치료 과정처럼 감사자 오디터는 먼저 한 사람의 트라우마 경험을 분석하고 그 경험이 정신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런 지도자와 강사는 먼저 한 사람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며 좌절시킨 후에 작은 은혜를 베풀죠. 심신이 연약한 상대방은 쉽게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가해자를 은인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적 잠재의식이 보호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위험한 조작적 조건화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박수나 칭찬을 통해 신도의 행동 반응을 강화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리적 및
감정적 반응까지 조작하려 합니다. 맨슨이 마약을 통해 추종자들이 잠을 못 자게 통제한 것처럼요. 존슨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연애와 생활을 제한했는데 신도들이 드디어 소변을 볼 수 있다. 드디어 잠을 잘 수 있다. 드디어 울어서 감정을 풀 수 있다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불안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로 이어지며 한층 더 제약을 강화해 교주에 대한 충성도를 심화시키는 거죠. 동시에 신도들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종 수단들은 정말 충격적이고 사악하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 이런 수법들은 우리 생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수법의 의미만 이해할 수 있다면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깨어있고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이비 종교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어메이징한 역사 이야기 더 보기 바랍니다.